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충격이 해소되며 상박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6월 물가 관계차관 회의에서 한 발언 함께 보셨습니다. 이 5월 소비자 물가가 2.6%나 올라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2차관은 하반기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또 국제유가 또한 떨어질 테니 물가가 내릴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죠. 하반기 시작인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2.6%나 오르며 2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불안 요인이 상당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비포인트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예측이 빗나간 탓에 당정이 바빠졌겠습니다. 네,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서 어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물가 점검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밥상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하반기에도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민심 악화를 우려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계란값을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하자 정부는 계란값 안정을 물가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다음 달까지 계란 2억 개를 수입하고 수입한 계란은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 공급해 소비자 직접 판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7,000원대인 계란값을 6,000원대로 내린다는 목표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계란값이 잡힐진 불투명합니다. 국내 하루 소비량이 4,500만 개인 걸 감안하면 5일치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가의 바로미터가 된 계란뿐만 아니라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정부의 물가 관리 수단도 대개 이런 식이어서 단기간에 물가가 안정되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근데 왜 하필 계란값입니까? 네, 일단 6월과 7월에 50% 이상 급등했고요.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물가지수는 과계소비 지출이 많은 4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되는데요. 이 중에 소비 빈도가 높은 품목은 가중치가 높은데 계란이 그렇습니다. 또 계란은 빵 같은 다른 가공식품의 중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조류 인플루엔자 때 정부가 살처분 대처를 잘못해서 계란값이 오른다, 이런 비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0원대 중반이었던 계란값이 연초부터 7,000원을 넘어선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란값 1,000원 내리기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사실 계란값만 뛰는 게 아니죠. 이렇게 밥상 물가 외에도 하반기 물가 불안 부추길 요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농축수산물과 함께 최근 물가 상승 견인하고 있는 국제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 보면 지난해 7월에 배럴당 40달러 수준에서 올해는 70달러 수준으로 1년 만에 70%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여파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서울 주유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기와 가스 요금도 상반기엔 정부가 인상을 억제해 왔는데 하반기엔 임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억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기름값까지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탓에 유류세 인하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전인가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한 차례 시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에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올라서서 4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 급등과 내수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면서 물가 안정 효과도 노린 겁니다. 이러면서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우려하는 건 유류세 인하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엔 2조 6천억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마침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거칠 걸로 전망되니까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을 물가 안정 대책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반기 물가 불안 요인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될 재난지원금입니다. 전 국민 88%의 1인당 25만 원씩 11조 원 규모의 막대한 현금이 풀리면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농축수산물에서 시작한 물가 상승이 라면과 우유, 커피 등으로 전방위로 확산하는 것도 불안 요인입니다.
네, 이렇게 농축수산물에서 유가 또 재난지원금까지 물가를 자극할 이유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물가를 안정화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쉽게 안정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잡힐 거라는 물가가 정부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오르자 정부는 내심 당황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엔 안정될 거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놓는 대책이 별 효과가 없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과 동떨어진 진단까지 고수하면서 물가 대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정부가 정책 불신 자초한 건 물가뿐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공급 늘려서 집값 잡겠다고 한 8사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합니다. 또 5만 가구 공급이 목표인 공공재건축도 후보지가 확보된 것은 3%에 불과하고요.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등 발표한 신규 택지 가운데 사업 계획이 확정된 곳도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전국 아파트 값은 10% 이상 올랐고 그만큼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모로 정부가 이렇게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 기자,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면 기준금리 인상 생각보다 더 얘기가 빠르게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달 인상까지도 점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6일 열리는데요. 국내의 금융투자기관들이 8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경기 타격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에 의결될 거란 전망입니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 참석자 7명 가운데 5명이 조기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힌 것도 한 이유입니다. 다만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의견을 낸 대표적 매파 성향의 인사죠. 고승범 금통위원이 어제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 의원이 의결에서 빠지면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매파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아니냐 관측도 벌써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는 26일 금통의 결정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